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혹시 달러 1,400원 관련해서 유노멀 이야기 들으셨나요? 못 들었을 수가 없죠. 환율 1,400원은 유노멀이다. 존재하지 않는 링크죠. 왜 다 존재하지 않은 뉴스 올려놓고 다 지워버렸어? 유노멀로 봐야 한다. 한미 금리 옵션이 반영이 됐고 과거 1,400원 환율과는 다르다.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하고 경제 여건상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 금리가 역전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국이 비컷하면서 원래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차이 났었는데 1.75%포인트로 차이가 줄었죠. 차이가 줄었는데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얘가 뉴 노멀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왜 환율 저게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했겠느냐. 한미 금리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문제가 됐던 것들이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자,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원화 가치랑 달러 가치를 대비를 해봤을 때 원화 가치 하락폭이 달러 가치 하락폭보다 크든가 아니면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는 떨어진다든가 혹은 달러가 많이 올라가고 원화가 조금밖에 안 오를 경우 이럴 때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질 상황일까요? 올라갈 상황일까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이유 적어도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썼죠. 얼마 전까지 비컷하기 전까지. 근데 한국도 똑같이 중앙은행에서는 긴축 정책을 썼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완화책을 썼죠. 미국도 물론 완화가 중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완화가 들어갔냐면 2024년 한 5월쯤부터. 이때 파월은 아직 긴축 기조를 유지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자금을 풀었죠. 그럼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 풀었어요? 2022년 11월부터 관치금융으로 금리를 낮췄죠. 자,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입니다.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예요? 달러도 풀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지만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금값이 오르는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원래 금하고 달러는 반대로 가요. 왜냐면 금값이 원화로 책정되지 않죠. 뭐 우리나라에서야 원화로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뭐 금값 해가지고 금값이 뭐 고공행진한다 이런 거 지표로 나타낼 때 원화로 나타내요? 아니면 달러로 나타내요? 달러로 나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직 긴축이 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더라도 이때 코로나 때 푼 것을 긴축을 충분히 했냐? 아직 이만큼 더 해야 돼요. 아직 긴축이 덜 된 상황이다. 근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원화가 긴축이 더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오히려 한미 금리 차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튀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때. 제가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요. 2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미국 금리 인하 때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화될 것이다. 왜?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크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경제 위기든가 또는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골디락스 이야기도 있죠. 근데 경제 위기 때는 어떤 자산이 가장 뜬다고 그랬어요? 경제 위기 때는 미국 채권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 골디락스 흘러가게 되면 가장 수익률 좋은 건 미국 증시예요. 근데 사실 이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왜냐면 미국 증시에 이만큼 이미 거품이 낄 만큼 꼈는데. 그래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을 한다. 특히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경제 위기도 이미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중국만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1,400원이 뉴 노멀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요거는 최근 여러 가지 발언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는 총재가 환율을 고려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달러를 엄청 풀어서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오히려요. 이 달러 풀어서 내리는 것과 다르게 물론 내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고려할 수 있게 만들긴 하지만 1,400원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1,400원이 뉴 노멀이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명분을 만드는 거고요. 그와 다르게 또 엄청 풀어서 내리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달러를 풀어가지고 환율을 낮추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달러를 풀으면 시중 달러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는 소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달러를 풀어서 환율이 올라갈 때 낮췄다면 환율이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달러 매입을 해가지고 달러 감소를 방어를 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기금 돌려막기. 그래서 외평 기금 끌어다 쓰고 청약통장 납입금을 동원을 할 것이다. 국채 발행하는 대신에.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외평 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오는 것.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면은 외평기금 4에서 6조, 주택도시기금 2에서 3조. 이런 것들을 빼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 꺼내다 쓸 거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꺼내다 쓸 거다. 근데 외평기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평기금은 우리가 달러 풀어서 환율을 낮추죠. 왜냐면 시중에 달러를 공급을 했으니까. 달러를 공급하면은 달러를 팔았다는 소리니까 손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원화가 들어오죠. 이 원화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달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달러를 사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원화를 세수 부족한 것을 메꾸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외평기금에서 20조 꺼내다 메웠다. 근데 올해 4에서 6조면 얼마 안 꺼내다가 메우는 거 아니에요? 올해 이미 외평기금에서 10조 빼쓰고 또 6조 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장기적으로 외환보유고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보면요.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가끔 가다가 외환보유액이 올라갔다는 기사가 뜹니다. 그 시기에도 달러를 산 게 아니라 그냥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외환보유액 평가액이 올라간 거지 외환보유고 자체에서 달러가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아까 주택도시기금도 빼다 쓴다고 그랬죠? 주택도시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9조에서 13.9조로 거의 2년간 35조 갖다 썼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2, 3조 빼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해가지고 국가부채 안 늘려서 국가 등급,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만 지금 죽어라 맞고 있는 거예요. 다 땜빵하고 있는 거죠. 국가 신용등급 평가할 때 가장 큰 기준이 국가부채인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안 늘어나니까 지금 신용등급 떨어지고 남은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가 큰 게 뭐냐면요. 선진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GDP 대비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320%. 이것은 OECD 평균 국가와 비슷한데 기업 부채는 비슷한데 정부 부채는 적고 가계 부채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빌려야 될 돈을 가계가 빌려가지고 살리고 있는 거니까 가계 부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 보일 뿐인 거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는 안전한데 가계한테 다 떠넘겨서 가계가 위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작살이 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부채 안 늘리려고 국가부채 늘어나면은 떨어질까봐 신용등급. 즉 요거를 총 집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1,400원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두 번째, 그렇게 됐기 때문에 1,400원이 뉴 노멀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자본 이탈은 더 심해집니다. 환차익을 내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기금 빼다가 정부 적자를 메꾸는 건요, 결국에는 이 기금이 가계 또는 기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가계 또는 기업으로 돌아갈 시중에 현금을 돌릴 것들을 정부 적자 메꾸면서 신용등급 유지하는 데만 쓰고 있으니까 가계나 기업의 이 내수 시장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요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수입 물가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 잡혔다고 물가 1.6%예요. 물가 목표 2%였죠. 근데 왜 유류세 인하 연장할까요? 저게 뉴 노멀로 인식이 되고 1,400원이 뉴 노멀이라서 금리 인하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순간에 외환위기가 또 와도 이상하지 않다. 외환에 문제 생겨서 오는 위기가 외환 위기인데 환율 치고 난리 난다고 미국으로 자금 빨려 들어간다고, 물론 97년보다는 그 위기는 좀 외환에 관련된 위기는 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외환위기 아니다, 업으로 큰 거다. 외환위기 옵니다. 이미 외환위기 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위기 왔어요.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져서 금융위기가 더 강조될 뿐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